안녕하십니까. 제주책방 운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쓰신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교과서와 같은 그러한 책으로 오랫동안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 이것이 반복하는 그런 사이클이 계속되는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락과 반복해 지속하는 이유는 그 시장에 사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AI가 주식시장에도 개입되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AI가 점점 더 많은 영역을 사람을 뛰어넘어서 주식시장에 침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사람이 개입해서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사람이 개입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사이클이 존재하고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그러한 패턴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시장을 조울증 환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정말 계속 좋을 것처럼 좋은 반응을 나타내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침퇴돼서 다운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는 것이 조울증 환자에 같다고 해서 주식시장을 조울증 환자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와 그리고 주식이 하락할 때, 상승장일 때와 하락할 때 이런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상반되게 나타나는데 먼저 전체적인 사이클 중에서 주식이 상승장일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하워드 막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상승장일 때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며 경제 상황도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제 상황이 긍정적이고 시장이 좋으니까 주식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기업의 이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물건을 잘 팔아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는 중에서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매출의 액수가 아니라 전년도 대비해서 이익 상승률 이것을 따집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이익이 똑같이 30억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40억으로 늘어서 한 30% 정도 이익 상승률을 보인다. 이런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것을 시장에서는 earning surprise 또는 earnings beat라고 얘기하는데요. 분기의 실적이 시장이 전망치보다 꽤 좋았을 때 그건 earning surprise라고 합니다. 시장이 놀랄만한 그러한 실적을 보였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earnings beat는 시장이 기대치보다 훨씬 뛰어넘는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었을 때 earnings beat라고 합니다. earnings beat를 이루게 되면 주식이 하루아침에 10% 정도 상승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는데 이렇게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그런 발표가 나왔을 때 주식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도 성장을 했고 이익도 신장을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가이던스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이번 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향후 다음 분기 올해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의 가이던스를 보여주면 시장에서는 그것에 실망해서 또 주식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주식은 굉장히 전망에 따라서 굉장히 엇갈리는 그러한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언론에서 좋은 뉴스만 보도합니다. 시장에는 똑같이 언제나 좋은 전망을 내놓는 분석자가 있고 안 좋은 전망을 내놓는 분석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좋을 때에는 안 좋은 전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뉴스에서 사라집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의견을 뉴스 보도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굉장히 좋고 주식은 상승하고 있고 이러한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무도 상황이 잘못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주식은 계속 성장하고 강세장은 더욱더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시장은 강화됩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시장에 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주식을 팔려는 사람보다 주식을 사려는 매수자가 넘쳐나는 시장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많은 시장이 되니까 주식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상승세를 치닫다 보면 모든 주식의 가격이 신고점, 새로운 고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똑똑함에 감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더 많이 매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에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더 많이 매수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생각을 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해서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던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도 시장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승장에서는 자기의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관자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항복하고 매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워드 막스는 바로 이러한 때가 주의해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시장에 뛰어들어서 사람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할 때가 위험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러할 때 조심해야 된다. 존 리 대표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주식을 투자하기 시작할 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때는 바로 시장이 호황이어서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뛰어들 때입니다. 바로 작년 초가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반면에 주식시장이 하강하고 있을 때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먼저 경제 발전이 둔화됩니다. 경제 상황이 부정적인,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그런 상태로 변화됩니다. 향후의 전망도 굉장히 안 좋아서 부정적인 지표들이 계속 발표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익은 변동이 없거나 감소하거나 아니면 시장의 가이던스,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적을 거둡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기업의 실적이 떨어졌을 경우에 주식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은 하락장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언론은 좋은 뉴스는 보도하지 않고 안 좋은 뉴스만 보도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는 항상 좋은 뉴스를 얘기하는 긍정적인 분석가가 있고 좋지 않은 뉴스를 얘기하는 부정적인 그런 분석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하락할 때는 언론에서 긍정적인 뉴스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절대 싫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보도에 싫습니다. 시장에는 온통, 언론에는 온통 부정적인 뉴스들만 넘쳐나게 되고 정말로 시장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믿어집니다. 당연히 주식시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걱정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런 걱정에 힘입어서 시장도 침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어디에나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업자는 늘어나고 안 좋은 것들만 시장에 계속 발생하는 것들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것들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부정적인 그런 상황들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공포가 시장을 잠식하게 돼서 투자자의 심리가 공포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투자 심리 지수라는 것이 미국에 있는데요. 투자 심리 지수가 보통 20이 안정적인 선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공포 지수가 50 이상을 넘으면서 급등하게 되는 그런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당연히 매도자가 많아져서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적고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만 있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은 새로운 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말 가격이 끝없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이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바보 같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되고 손절매하고 자기가 산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의 주식을 손해보면서 팔면서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워드 막스는 바로 이러한 시점이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야 될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시장이 좋아서 모든 사람이 주식을 투자할 때는 좋지 않은 시점이고, 바로 올해 초기와 같이 주식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시장도 계속 안 좋아지고 연준에서는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주식을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시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나치게 계속 오를 때는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계속 주식을 사야 하는데 주식이 너무 비싸져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슬퍼해야 하고 좋지 않아야 해야 한다는 것이 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가격은 계속 떨어져서 시장이 계속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을 때, 이러할 때가 바로 주식을 사야 할 적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주식시장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내 주식도 계속 떨어져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당연한 것이죠.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은 투자할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굉장히 비싼 이자를 주고 자금을 조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금을 조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주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규로 주식을 발행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서 주식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시장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내 돈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하워드 막스의 이야기처럼 상승장에서는 기다리고 주의하고 하락장에서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장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정확하게 시장을 보고 매수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매수할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장에는 삼성전자 주식이 5만전자에서 6만전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넘게 6만전자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곧 끝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가 지금 공급 과잉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시장이 왜 개설될 거라고 생각이 되냐면, 반도체는 지금 모든 분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IoT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해서 모든 사물에, 모든 전자기기에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에도 굉장히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굉장히 많은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TV, 세탁기, 그리고 에어컨, 이런 모든 것에 반도체가 들어가서 집안의 모든 기기를 스마트폰으로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물의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반도체가 더 수요가 높아질 것이고,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반도체의 침체는 계속될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닙니다. 아마 올해가 지나면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지금 반도체 주식을 매수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요들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과 관련된 주가들도 오를 것 같은데요. 항공 관련된 주도 그렇고 숙박 관련된 주, 이런 주들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크루즈 업체들이었는데요. 이 크루즈 업체는 지금 가장 높은 시기 대비해서 거의 5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으로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지금이 바닥 상태였다가 지난달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는데, 아마 올해 실적들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시점에 매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관련해서도 저번에 K 배터리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통해서 소개드렸는데, 전기차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전기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배터리는 한국의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이미 다른 업체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해자를 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반도체보다 전기차, 배터리는 더욱더 성장하는 큰 시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2035년까지 전기차를 중심으로 내연기관차는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이
테슬라만 만들던 전기차를 만드는 플랫폼을 도입하기 시작해서 모든 전기차 메이커들이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넘어서서 가장 시장을 지배하는 차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배터리 관련된 회사의 주식들은 더욱더 뛰어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시장은 단순하게 몇십 조 시장밖에 안 되는데 몇백 조, 몇천 조의 시장으로 10년 내에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작년 1년 동안 그리고 현재까지도 주식이 맥을 못 치고 있지만 이러한 시장 상황은 곧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 지금 이럴 때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이 책 하워드 막스의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이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관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장이 좋은 상황이니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하워드 막스의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